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암호화폐 시장 분석 기관 K33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만약 승인이 된다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여일 만에 42,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 오태그에 따르면 K33의 선임 분석가 배틀 룬데이의 경우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현물 ETF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분석을 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42,000달러라는 금액대가 너무 더 과소평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튼 현 상황이 자금 유입에 유리하다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이죠. 또한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블랙록이 진입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 여러 개가 동시에 출시되며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승인 시 비트코인 선물 ETF와 캐나다의 비트코인 현물 ETF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4개월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70만 개의 비트코인을 흡수할 것으로 분석하게 되었죠. 이를 기반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66% 상승한 42,000달러를 도달할 것이라 이제 제시한 것인데요. ETF 승인이 되었을 때 42,000달러라 왠지 현재까지 버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운 가격 분석입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승인되자마자 전고점 넘고 10만 달러에는 도달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 크립토코인이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을 분석하면서 마침내 비트코인의 코드를 해독했을 수도 있다라는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 정확히 말하자면 비트코인의 상승 사이클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주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된 이후 4년에 맞춰 이 사이클이 상당히 정확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2010년 10월 8일 첫 번째 바닥이 시작된 이후에 4년 주기로 커브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브에 따르면 고점과 저점은 11월 28일에 플러스 마이너스 21일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승세의 최고점의 정점에서부터 최저점 둘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크립토코는 여기에 독특한 해석을 더합니다. 모두가 4년 주기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올바른 궤도를 계속해서 이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다음 불장의 시작은 2024년 11월 28일이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다음 최고점 즉 ATH는 2025년 11월 28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1일입니다. 반면 다음 최저점은 2026년 11월 28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1일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대응하는 방법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현금을 비축해 두고 2025년 11월부터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장이 시작된다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불장의 비트코인 가격을 차트로 보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불장의 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불장에서는 다 돈을 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생각보다 많이 잃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급등하는 코인을 매수했다가 조정받아 물리고 손실이 났을 때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오릅니다. 그때 올라타고 조정받아 물리고 또 손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장에서는 함부로 매수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자면 역시 비트코인이 저평가 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언론에서 코인을 다루지 않을 때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매수의 나쁜 시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채굴 비용 추정치가 21K 21,000달러에서 18,000달러로 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 채굴에 들어가는 비용이 하락했다라는 것이
것이고 이는 곧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최근 3개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를 보면 등락은 있지만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단기 흐름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추세가 중요합니다. 해시레이트의 잠재적 리스크는 이제 중국은 홍콩을 블록체인의 메카로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호재가 더 많이 예정된 상황이 분명한데요. 얼마 전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기업이죠. 이 글래스노드의 보고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중요한 내용만 요약 편집해서 가져왔는데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가격은 8월 저점 부근에서의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좀 많이 하락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의 경우는 업계에 유입된 총 자본 흐름을 추적하는 핵심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 실현 가치 지표인데요. 이 이벤트의 경우는 이 지표의 경우는 이제 두 가지를 결합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과 주요 5개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을 이렇게 결합을 한 것인데 이를 통해 지난달 초에 암호화폐 시장의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약 550억 달러의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을 떠났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 코인 등 모든 자산에서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더리움 생태계 내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와 게임 금융 그리고 스테이킹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지수는 해당 섹터의 평균 공급 가중치로 구성이 되는데 이 디파이와 게임파이 토큰은 메이저 토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다소 나은 마이너스 7.7%의 성과를 보였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격 하락폭은 상반기 내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에서 2023년 주기 동안 주요 발전 중 하나는 파생 상품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성장이었는데 이들 시장이 자산 가격이 책정되는 방식은 시장 심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올해 이더리움 선물 옵션 시장의 전반적인 활동은 지난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두 시장의 일일 평균 거래량은 지난 2년 동안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인 143억 달러로 감소를 하였는데 이번 주에는 거래량이 83억 달러로 더 낮아져 유동성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추세는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FTX 사태로부터 시장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미결제 약정은 올해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옵션의 경우는 미결제 약정은 3월 금융위기 당시 달러화가 1달러에서 디페그된 시점에 정점을 찍게 되었는데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은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전후에 정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것이 자산에 대한 마지막 주요 투기 이벤트였음을 시사를 하는데 연초부터 이더리움 옵션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256% 증가해 일일 거래량이 3억 2,600만 달러에 달하는 등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선물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감소하여서 1월 초 200억 달러에서 현재는 80억 달러로 감소를 하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주목할 만한 예외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즈음에 하루에 300억 달러로 잠시 상승한 것입니다. 지난달 들어서 두 시장 모두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레이더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리스크 곡선 위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풋콜 비율을 보면 주요 이벤트, 뉴스 이벤트에 대한 높은 수준의 반응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후에 심리가 더욱 강세를 보이며 풋콜 비율이 0.72에서 0.40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지난달 17일 매도세가 발생하면서 풋콜 비율이 0.50으로 상승하고 콜 거래량이 3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4천만 달러로 급감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현재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크립토 마켓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기 더 파이팅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상승한 45포인트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긴 침체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에 하락을 지나 2023년 상반기 상승을 맛보았지만 8월 내내 코인마켓은 침체와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꼽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코인에 대한 무관심이 이렇게까지 심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거래소마다 거래량이 줄었고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양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로워 4만의 더 비트코인 테라피스트가 채트 GPT에게 비트코인 반감기별 가격을 예측해달라고 물었더니 실제 답변이 나왔다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5만 불, 2028년 50만 불, 2032년 100만 불, 2050년 500만 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채트 GPT가 불리시하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는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채트 GPT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자산의 가격 예측에 매우 소심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과도한 추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제 마이클 반데포프의 경우는 지금의 크립토 마켓을 유령 도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강세 사이클이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라고 말했는데 그에 따르면 지금은 2015년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견고한 기본 시장에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사라지는 횡보 구간이다라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희미해지는 믿음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는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꼽은 호재는 크게 5가지인데 이 비트코인이 정부와 기관에 의해 서서히 채택 중이며 블랙록은 비트코인 자산 운용사 발키리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 채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홍콩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오픈 5만의 비트코인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비트코인은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소식이 나오기 직전 상황으로 가격이 되돌아갔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과도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왜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이 마이클 반데포프는 현재 투자자들이 시간 항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자는 몇 달이 걸리더라도 이 단계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 존버라는 말은 아무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21년 코인의 입문에서 2022년에 미친 하락장을 겪고 이제 2023년에 상승을 조금 맛보았는데 침체와 하락이라니 뭔가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결코 코인으로 돈 벌 수는 없습니다. 이 존버는 참 어려운 겁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그나마 독립에 대한 꿈을 너도나도 가졌었지만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독립이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독립이 찾아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도 그렇습니다. 원래 상승 전에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몇 달에서 심하게는 1년 이상 걸릴지도 모르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